자, 이번 시간은 출제 유형 분석 1회 기타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 작업은 기타 작업 1번과 기타 작업 2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기타 작업 1번은 매크로 문제가 두 문제로 출제가 되고 각각 5점씩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번은 차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작은 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2점씩 해서 총 10점의 배점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타 작업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출제 유형 분석 1회는 모두 진행을 하신 격이 되는데요. 강의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단계 수업은 전체적인 감을 잡는 것이 우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어서 뭔가 드러나는 결과물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강의에서 요구를 드린 것처럼 열심히 따라하면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스스로 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열심히 진도를 나가면서 전체적인 감을 잡는 것이 우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 작업은 처음에 한번 가동을 할 때는 보안 설정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메뉴바에 파일로 들어가서 맨 아래 옵션 보안센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메시지 표시줄에 대해서 첫 번째 옵션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하단에 보안센터 로깅 사용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설정에서는 네 번째 옵션 VBA 매크로 사용을 체크해 놔야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권장 안함 위험한 코드가 시행될 수 있다 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교재가 아니라 다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웹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거든요. 교재 파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겠습니다. VBA 프로젝트 개체 모델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도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X 설정에서 네 번째 옵션 제한사항 및 확인 메시지 없이 모든 컨트롤 사용도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치 설정도 필요한데요. 여기에 새 위치 추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작업 파일을 배치한 곳을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추가시켜 놔야 되겠는데 찾아보기 저는 바탕화면에 교재 파일을 갖다 놨었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해당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이 위치의 하위 폴더도 신뢰할 수 있음 이 옵션도 체크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답 파일을 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답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습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파일을 열었을 때 상단에 이 컨텐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정은 각 컴퓨터마다 이제 한 번씩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보안 설정이 적용된 상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는 이미 보안센터 설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매크로 작업은 메뉴바의 보기에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개발 도구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처음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개발 도구가 나와 있게 하고 작업을 또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메뉴바의 파일, 아까 들어갔던 옵션으로 또 들어가 보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란 탭이 있고요. 거기로 가보면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개발 도구 메뉴가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라는 명령은 어떤 동작들을 컴퓨터에 등록을 시켜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호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업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 1번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문서, 여기서 말하는 현재 통화문서는 현재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파일에 작성하고 실행도 하시오. G3부터 G11 영역에 대해서 각 계약자의 총 보험료를
자동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총보험료로 정의하시오. 총보험료는 차량 가격, 책임보험, 자기 차량 손해, 대인 대물의 합이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 총보험료를 구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총보험료는 여기 있는 차량 가격부터 대인 대물까지의 합이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커서를 이 답이 나올 곳이 아닌 이런 빈 공간에 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작업이 엉켜지게 됩니다. 해서 커서를 반드시 이런 빈 공간에 갖다 놓으시길 바라고요. 메뉴바의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뭐 따로 문제 언급이 없고,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파일에 이 매크로가 저장되게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됩니다. 총 보험료를 계산해 줘야 되겠는데요.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갖다 놓고, 합을 구하는 sum 함수가 필요한데 이 sum 함수는 fx를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뉴바의 홈으로 가보면 이 시그마 기호가 있거든요. 이 시그마 기호가 합을 구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지정도 다 됐습니다. 차량 가격부터 대인 대물까지. 혹시 범위가 잘못 지정되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렇게 쭉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총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값들이 다 나오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빈 공간을 한번 눌러주고 메뉴바의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록은 다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등록하다가 혹시 뭔가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를 시키긴 해야 됩니다. 기록 중지를 시키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가서 금방 등록했던 매크로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보험료 매크로는 도구 모음의 양식에 단추로 만들어 실행토록 하고 텍스트를 총 보험료로 입력하고 동일 시트에 i의 2부터 j 의 3 영역에 위치시키시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 i의 2부터 j의 3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만들어 놓고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매크로가 가동되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삽입으로 가보면 양식 컨트롤들이 있고요. 거기 첫 번째가 단추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밑에도 단추 같은 그림이 있는데 얘는 명령 단추 역할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언급한 것은 양식의 단추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양식의 단추를 이용해서 여기다 버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셀에 딱 맞게 버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서 쭉 이렇게 끌면 셀에 딱 맞게 뭔가의 개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눌렀던 Alt 키는 이 키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총 보험료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총 보험료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크로의 위치가 열려있는 통합문서 혹은 현재 통합문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열려있는 통합문서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현재 통합문서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기록을 할 때가 그런 것이고요. 나중에 매크로와 연결을 할 때에는 어떤 개체건 간에 총 보험료와 연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보험료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추 1번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 안에 텍스트가 총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이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씨를 잘 지우고 문제에 나온 대로 총 보험료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는 안 됩니다. 빈 공간을 눌러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버튼을 눌러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실험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델리트 키로 잘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보니까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점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버튼을 잘못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를 눌러서 제거를 하고 다시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각각 동그라미 문제별로 5점씩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점 내에서는 다시 부분 점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 가격 영역과 총 보험료 영역을
통화 스타일로 표시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으로 정의하시오. 자, 앞서 마찬가지로 셀 포인터는 이런 빈 공간에 갖다 놓고 메뉴바의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입니다. 확인.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컴퓨터에 역시 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C의 3부터 C의 11 영역을 블럭 설정을 하겠습니다. 통화 스타일을 적용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 통화 스타일은 메뉴바의 홈, 셀 스타일로 가보면 맨 밑에 통화하고 통화 0번이 있는데 통화 스타일은 통화가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화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약간 셀의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빈 공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열의 범위도 블럭 설정을 하고 통화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 누르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께 약간 부연 설명 드릴 점이 있는데요. 이 통화 스타일, 뭔가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정한 통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통화가 아니고 회계 형식이 지정되어 있죠. 회계가 체크되고 소수 자릿수는 2자릿수까지 나와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명령이 통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이런 값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통화 스타일이니까 통화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통화형과 통화 스타일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통화형을 지정하시오 라는 문제와 통화 스타일을 지정하시오 라는 문제는 다르게 푼다 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통화형을 지정하는 문제도 만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지정 매크로는 도형의 기본 도형 하트를 지정한 후 실행되도록 하며 동일 시트에 i의 5부터 j의 6 영역에 위치시키시오.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또 하트라는 단추를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트 그림이 필요한데 얘는 메뉴바의 삽입에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구분해 드린다면 단추는 개발 도구에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도형들은 삽입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바의 삽입 도형으로 가보면 기본 도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하트 모양은 얘가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역시 Alt키를 누르고 해당 영역을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하트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여러분 컴퓨터의 개인 설정에 따라서 이 안쪽에 뭔가의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저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 컴퓨터의 설정마다 다른 것이고요. 문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그냥 기본대로 놔두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이 안에 뭔가 글씨를 입력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해서 글씨를 적을 수는 있긴 한데요. 문제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글씨를 적진 않습니다. 매크로와 연결만 하면 되겠는데요. 아까 작업했던 단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매크로와 연결되는 대화 상자가 나왔었는데 그 외의 도형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당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로 가서 서식 지정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단추가 된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봤더니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됐다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고요. 저는 일부러 한번 이 부분의 서식을 원래대로 바꿔 보겠습니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가서 원래 기본값이 숫자였거든요. 숫자를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서식이 없어졌는데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와 같이 서식이 나온 점에서 잘 처리가 되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 매크로 버튼을 꼭 눌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시험적으로는 그 버튼을 꼭 눌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행이 된 상태대로 제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번씩 눌러봐야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에서도 그러하지만 실전에서도 이 매크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점검은 하시길 바랍니다.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제가 매크로를 기록할 때 반드시 답이 나올 곳이 아닌 이런 빈 공간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만약 그 과정을 지키지 않고 셀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매크로 버튼을 누를 때 반드시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놔야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다 놨을 때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건 간에 그냥 실행되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매크로를 기록하게 될 때 빈 공간에 커서를 갖다 놓고 작업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1번 차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5문제고 각각 2점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합계 계열과 2012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일단 합계 계열은 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면 이 보라색 계열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요소를 제거해라, 이 부분을 지워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원본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트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차트의 바깥쪽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합계부터 제거해 보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합계 항목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요소도 지워야 되겠는데 이 2012년이 나와 있는 이쪽 부분에는 제거 버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잠시 이쪽과 이쪽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2년을 선택하고 제거를 하고요. 다시 행렬 전환을 눌러서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2012년 부분도 빠지고 합계 부분도 빠진 차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저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풀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아까 들어갔던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하단의 제거 버튼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합계를 일단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그럼 이제 합계는 지워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2012년도 지워야 되는데 이쪽에는 제거 버튼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잠시 행과 열을 바꿔놓고 2012년을 선택해서 제거한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혹시 저처럼 그림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뭔가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은 진행을 하면서 색깔이 저와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색은 다르게 나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우선 이 차트도 안쪽이 차트 영역, 그리고 안쪽이 그림 영역, 그리고 얘네들은 범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즉 차트 영역에서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누적 세로 막대형은 일단 세로 막대형이 되겠고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누적 세로 막대형은 세로 막대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 차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적 세로 막대형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에도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인데 얘와 얘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두 번째에는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적용이 잘 되었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일단 차트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상단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필요한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의 1셀과 연동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연동을 시키는 방법은 이런 빈 공간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로 가서 는 한 다음에 A의 원셀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게 되면 연동이 된 거예요. 연동이 되었다는 건 이런 건데요. 여기 A의 원셀에 뭔가 내용을 이렇게 추가했다 라고 하면 이 차트에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죠.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시오. 일단 근로장악은 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면 이 보라색 계열이 되겠는데요. 보라색 계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계열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직접 눌러도 되고 혹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레이블이라 함은 이름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이나 이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시오. 레이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레이블이 다 선택됩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오랫동안
바깥으로 끌면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해서 안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위치의 안쪽 끝에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 레이블이 이 가운데 정도에 나왔었는데 이 위쪽 즉 끝부분에 나오게 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레이블을 삭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레이블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자,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첫 번째 채우기 빛 선에 테두리 맨 아래로 내려가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주변이 좀 둥그스름해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까지 모두 학습을 진행해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실기의 수업들은 열심히 따라 하시다 보면 자연히 필요한 기능의 사용법이 몸에 배이게 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간혹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손이 저절로 먼저 움직이면서 문제가 풀렸다라는 말씀을 종종 주시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의와 함께 계속 따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이제 컴퓨터 자격증뿐만 아니라 실기의 수업들은 대부분 이제 열심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따로 복습을 하시기보다는 열심히 진도를 나가면서 기능을 숙달해 간다라고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